한 나라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정의가 강자만의 특권이 되었을 때, 권력을 쥔 자들이 법의 심판을 피하고 진실이 침묵 속에 가려질 때, 그 민주주의는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중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김건희 그녀는 과연 어떤 형량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권력이 정의를 짓밟게 될 것인가? 화려한 사진 뒤에 감춰진 권력의 어둠, 남용, 그리고 이름 없는 특권. 이제 우리 함께 진실의 흔적을 따라가 봅시다. 진정한 민주주의에는 관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건 감출 수 없는 진실. 2025년 초 한 편의 브이로그 영상이 공개되며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해당 영상의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직원, 신모 씨는 영상에서 자신이 일했던 곳에 대해 거침없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망할 회사, 나를 병들게 한 곳이라며 청와대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삭제됐지만 이미 누리꾼들 사이에 퍼져나간 후였습니다. 대중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신모 씨는 누구인가? 왜 그는 청와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는가? 곧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 씨는 단순한 행정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전속사진 작가로 재임 기간 내내 김 여사의 개인 및 공식 이미지 작업을 총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곧 신 씨가 김 여사의 공식적 순간은 물론 비공식적 순간까지 모두 목격한 직간접적 증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역할은 단순히 셔터를 누르는 것이 아닌 퍼스트레이디의 권력 이미지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권력의 사진 렌즈 뒤에 숨은 상징성. 신 씨가 촬영한 사진들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언론을 뒤흔든 이미지였습니다. 마포대교 사진, 김건희 여사가 한강을 배경으로 홀로 선 사진, 사선으로 내리쬐는 빛, 고독한 표정, 조용한 강인함을 상징하는 여성상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사진은 즉시 침묵하는 여장부라는 상징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방문 사진, 억새밭 한가운데 평온한 얼굴과 먼 곳을 응시하는 김 여사. 이 사진은 공식 활동이라기보다는 마치 패션 화보 같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우연히 게시된 사진들, 자연스러운 듯 보이는 포즈, 정치색을 배제한 연출. 그러나 치밀한 구도와 조명, 기자들은 물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과연 우연이었는가? 이 이미지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치밀하게 계산된 이중적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권력과 서민성, 강인함과 친근함, 그리고 이 모든 연출의 주역, 바로 신모 씨였습니다. 신모 씨 브이로그가 충격을 준 이유. 단순한 직원의 불만 토로 영상이 왜 이렇게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이유는 그가 가진 민감한 위치 때문입니다. 신모 씨는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퍼스트레이디와 함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한 사람, 무대 뒤의 진짜 얼굴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은 두 가지 심각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청와대 내부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공직자로서의 단합과 청렴성을 내세웠던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 다를 수 있다. 멋진 사진 속 퍼스트레이디 이미지는 불공정, 압박, 권력 남용의 포장일 수 있다는 불신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영상이 즉시 삭제된 사실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군가가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인가? 사진 뒤에 숨겨진 권력 관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사진들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였다고. 이미지로 대중인식을 지배하는 시대. 퍼스트레이디를 지적이고 소박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포장하는 것은 치밀한 권력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목표는 과거의 각종 의혹을 희석시키고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중장년층 유권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정부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권력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를 만든 당사자가 반기를 든 순간 그 견고한 권력의 벽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니 훅 다음 파트로 연결. 화려한 사진들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연인가?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권력의 작품인가? 다음 파트에서 계속 분석하겠습니다. 김건희 중대한 의혹들. 퍼스트레이디라는 단순한 역할이었다면 김건희 여사는 이토록 큰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 여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중대한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김 여사가 직면한 가장 큰 의혹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사건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금이 간 벽돌과도 같습니다. 1. 학력 위조 감춰진 진실. 2021년 한국 언론, 특히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러 유수대학에 지원하면서 학력을 위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유명 예술학교 ESMOD를 졸업했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실제로는 졸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원대와 국민대에 제출한 강사 이력서에는 실제로 수상하지 않은 상과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경력을 허위 기재했습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여사의 이력서에 허위 기재 정황이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죄가 사라집니까? 성숙한 민주주의에서 공직자의 정직성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원칙이어야 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2. 불투명한 사업 운영 코바나 콘텐츠와 검은 재산. 학력 위조 논란 외에도 김건희 여사는 그녀가 설립한 회사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해 불투명한 사업 운영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JTBC와 MBC 뉴스데스크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코바나 콘텐츠는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고 김건희 여사는 이 기업들의 고위층과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후원 계약은 투명하지 않았으며 당시 윤석열 총장이 법조계 요직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영향력 매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코바나 콘텐츠 주최 행사에 참여한 기업 중 일부는 이후 국가사업 수주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후원금 총액은 10억 원을 초과했지만 자세한 지출 내역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KBS 탐사보도부의 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회피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입니다. 3. 정치 개입 드러난 비밀 통화. 또 다른 충격적인 의혹,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정치 개입입니다. 뉴스타파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김건희 여사는 검찰 및 언론 관계자들과 통화를 주고받으며 남편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심지어 고위 인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퍼스트레이디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질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개인적 인연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적 인연과 권력 남용의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결과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말입니다. 쉽게 아물지 않을 균열. 이 같은 사실들이 차례차례 드러났지만 대부분의 의혹들은 형사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화를 위해 1987년 거리로 나섰던 세대, 2016년 촛불을 들었던 세대는 다시 묻습니다. 법 앞에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지켜온 정의, 평등, 책임의 가치들은 사라지는가? 별표 사회정의, 사회정의. 별표는 법이 공평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별표 민주주의, 별표는 권력에 가까운 자들이 감시를 벗어날 때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미니 훅 다음 파트로 연결. 학력 위조, 불투명한 사업, 정치 개입, 각각의 의혹은 민주주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왜 김건희 사건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운명을 가르는 시험대가 되는지 깊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추진력 이재명과 개혁의 길.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숨김없이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향한 진지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둘러싼 학력 위조, 불투명한 사업, 정치 개입에 이르는 일련의 의혹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혁의 현실적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기둥.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기득권, 세력 타파, 국가에 대한 신뢰 회복, 민주주의 토대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대규모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검찰개혁.
역대 정부에서 드러난 검찰의 권력 남용 사례를 지켜본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검찰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사건과의 연결고리,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검찰 권력에 의해 무마된다면 이는 개혁 실패의 생생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반면 사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된다면 이재명 정부가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승리가 될 것입니다. 2. 사법개혁과 언론자유 확대.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한편 대형 언론사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법률을 추진하되 언론 자유는 침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언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사건과의 연결고리. 윤석열 정권 시절 김건희 여사가 언론 통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언론이 자유롭게 김건희 의혹을 취재 보도할 수 있다면 언론 자유를 위한 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3. 정치개혁과 특권 척결. 이재명 대통령은 오랫동안 특권의 뿌리를 뽑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빈부격차 해소, 대기업 재벌에 대한 공정 과세, 고위 공직자 및 그 가족들의 자산 투명성 강화.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인의 지위는 과거 특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공개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받는다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이재명 시대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vs 윤석열. 두 가지 정치 스타일의 대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윤석열, 이재명, 국정 운영 스타일, 결단형, 집권형, 검찰 위존, 소통형, 분권형, 감시와 투명성 중시, 재벌과의 관계, 긴밀한 관계 유지, 재벌 특혜 억제 및 조정 약속, 언론에 대한 태도, 비판 언론의 적대적, 간접 통제 시도, 언론 자유 확대, 언론인 보호 약속, 부패 척결 위지, 가족 및 측근 비리 은폐 의혹, 무관용, 특권 없는 사회, 지향, 김건희 사건 정의를 향한 시험대. 따라서 김건희 사건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정신을 가늠하는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다른 많은 사건들처럼 흐지부지 끝난다면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걸었던 신뢰의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권력과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수사된다면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그것은 단지 투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권력 앞에서도 법이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미니 훅 다음 파트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특권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정의는 과연 청와대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전쟁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사는 정의가 위협받을 때 침묵하는 자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오직 법이 가장 강력한 권력의 문을 두드릴 때, 진실이 특권 앞에 굴복하지 않을 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김건희, 이제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일깨워줍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자유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존경하는 여러분, 과거 수많은 세대가 거리로 나서 투표의 자유를 쟁취하고 어둠 속에서 정의를 외쳤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강한 나라는 권력이 무결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조차도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민주주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의는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면, 만약 여러분이 권력 또한 모든 시민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면, 우리와 함께 그 가치를 지켜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양심의 목소리가 외롭지 않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자유를 밝히는 작은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깊이 있고 진실된 분석을 함께 나누며 이 민주주의를 깨어있는 책임으로 지켜나갑시다.